계란을 완전 식품이라고 부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지금까지 계란을 절반만 드셨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잘 챙겨 드시는데 피로가 풀리지 않으셨다면 단백질은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다면 그 이유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계란이 왜 완전 식품이면서도 혼자서는 부족한지 그 이유. 둘째, 계란과 함께 드시면 영양이 확 달라지는 식품 5가지와 그 이유. 셋째, 계란이 입에 맞지 않거나 질리실 때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단백질 식품. 넷째, 시니어분들이 이 조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보는 실천 방법까지 순서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계란은 오랫동안 완전 식품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그 이름이 붙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란 하나 안에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의 질을 따지는 기준에서 계란은 최고 점수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눈 건강을 지키는 루테인, 뇌 건강에 필요한 콜린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 식품이라는 말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란이 갖추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와 무기질입니다. 비타민C가 왜 중요한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영양소입니다. 매일 음식으로 채워야 합니다. 면역세포가 제대로 일하려면 비타민C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철분이 몸속에 흡수될 때도 비타민C가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콜라겐을 만드는 데도 핵심 재료입니다. 콜라겐이 줄어들면 피부만 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절을 감싸는 연골도 함께 약해집니다. 그런데 계란에는 비타민C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매일 드셔도 이 부분만큼은 계란 혼자서 채울 수 없습니다. 마치 훌륭한 건물을 짓는데 좋은 기둥은 있지만 지붕 재료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기둥이 아무리 튼튼해도 지붕이 없으면 집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무기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에는 요오드와 칼슘, 마그네슘, 철분처럼 몸속 대사와 신진대사를 유지하는 무기질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어야 체온 조절과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이유 없이 피로하고 기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잘 드시고 있는데도 몸이 무겁다고 느끼셨던 분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무기질 부족이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계란은 완전 식품이 맞지만 완전한 식사는 아닙니다. 계란이 가진 것은 탁월하지만 계란이 갖지 못한 것을 함께 채워주는 음식이 옆에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영양이 완성됩니다. 퍼즐한 조각이 아무리 정교해도 나머지 조각이 없으면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란 옆에 어떤 음식을 올려야 할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식품들은 모두 우리 식탁에서 늘 보아온 것들입니다. 특별하거나 비싼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계란과 따로따로 드셨을 뿐입니다. 함께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피망, 브로콜리, 시금치, 고추 그리고 키위가 대표적입니다. 이 식품들은 비타민C 함량이 특히 높아서 계란이 갖지 못한 빈자리를 정확하게 채워줍니다. 피망 반 개만 드셔도 하루 권장 비타민C를 훌쩍 넘깁니다. 계란 후라이를 드실 때 피망 볶음을 곁들이거나 삶은 계란 옆에 브로콜리 몇 조각만 놓으셔도 됩니다. 별도로 준비하기 번거로우시다면 계란말이 속에 시금치를 넣어서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합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상당 부분 파괴됩니다. 브로콜리나 피망을 드실 때는 살짝 데치거나 볶는 정도로만 조리하십시오.
푹 익히는 것보다 아삭한 식감이 남아있을 때 비타민C가 더 잘 보존됩니다. 두 번째는 김입니다. 김이 계란과 이렇게 잘 맞는 식품이라는 사실을 모르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김 안에는 요오드와 칼슘, 마그네슘,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계란이 부족한 무기질을 김이 정확하게 채워주는 구조입니다. 특히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꼭 필요한 성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외로 놓치기 쉬운 영양소입니다. 계란밥에 김을 함께 올리는 것, 계란국에 김 한 장을 부셔 넣는 것, 따로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식탁 위에 있는 김을 계란 옆에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야기도 드려야 하는데요. 계란이 입에 맞지 않으시거나 매일 드시다 보니 질리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는 뒤에서 따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 없이도 같은 영양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비타민C 채소와 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단백질 식품인 동시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계란에 오메가3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양이 많지 않습니다. 고등어를 함께 드시면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관 건강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중장년층 이상 분들께 특히 권하는 식품입니다. 고등어를 자주 드시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통조림 고등어도 좋습니다. 기름에 담긴 것보다 물에 담긴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고 한번 드실 때 한 토막 정도면 충분합니다. 계란 반찬과 고등어 조림을 한 상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단백질과 오메가3, 비타민까지 고루 갖춘 식사가 됩니다. 네 번째는 두부와 순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식품입니다. 단백질뿐 아니라 칼슘과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계란의 동물성 단백질과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드시면 아미노산의 종류가 더 다양하게 채워집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종류의 아미노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가지 단백질 식품보다 두 가지를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특히 순두부는 일반 두부보다 훨씬 부드럽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지신 분들이나 치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순두부찌개에 계란 하나를 풀어 넣는 것, 두부 부침 옆에 계란 후라이를 올리는 것. 이미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하고 계신 조합입니다. 알고 드시느냐 모르고 드시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쯤에서 계란이 지겨우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매일 계란을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리다 보면 꼭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저는 계란이 잘 안 맞아요. 냄새도 좀 그렇고 매일 먹으니까 질려서 못 먹겠어요. 그런 분들께 북어를 권합니다. 북어는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명태를 말린 것이 북어인데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고 단백질이 농축됩니다. 북어 100g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은 닭가슴살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거기에 국 형태로 끓여 드시면 수분 보충까지 함께 됩니다. 아침에 따뜻한 북어국 한 그릇이면 계란 없이도 단백질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소화 부담도 적어서 속이 약하신 분들께도 잘 맞습니다. 다섯 번째는 템페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최근 들어 건강식품 매장이나 대형마트에서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템페는 콩을 발효시켜 만든 식품으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동시에 풍부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콩의 소화방에 물질이 분해되기 때문에 일반 콩보다 소화 흡수율이 훨씬 좋습니다. 장 건강을 돕는 유익균 환경을 만드는 데도 기여합니다. 계란과 함께 볶거나 구워서 드시면 든든한 단백질 한 끼가 됩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얇게 썰어 팬에 노릇하게 구워 드시는 것이 가장 먹기 편합니다. 지금까지 계란과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이 달라지는 식품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비타민C 채소인 피망과 브로콜리와 시금치, 무기질을 채워주는 김, 오메가3이 풍부한 고등어,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와 순두부, 그리고 장 건강까지 챙기는 템페입니다. 계란이 불편하신 분들은 북어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이 조합들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모두 한 상에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계란 옆에 피망 몇 조각, 내일은 계란과 김, 모레는 두부찌개에 계란 하나.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바꿔나가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천할 때 놓치기 쉬운 것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고 나면 더 쉬워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실생활에서 꼭 챙겨두셔야 할 것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란은 하루에 몇 개가 적당하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 한두 개가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다만 이미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신 후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건강한 분들의 경우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란을 아예 끊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시는 것들을 균형 있게 채우는 일입니다. 둘째, 조리 방식에 따라 영양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계란은 완전히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날계란 상태에서는 흰자에 들어있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비오틴이라는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익히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삶거나 스크램블로 드시거나 부쳐 드시거나 어떤 방식이든 충분히 익히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면 단백질이 변성되므로 적당히 익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숙보다는 완숙이, 완숙보다는 적당히 부친 것이 먹기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셋째, 시니어분들일수록 단백질을 끼니마다 나눠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번에 많이 드신다고 해서 단백질이 그만큼 다 흡수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한 끼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란을 아침에 몰아서 3개 드시는 것보다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에 두부, 저녁에 고등어 한 토막처럼 끼니마다 나눠 드시는 방식이 근육 유지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단백질을 분산해서 드시는 것, 이것이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넷째, 식사 환경도 영양 흡수에 영향을 줍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급하게 드시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드시면 소화 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계란 하나를 드시더라도 자리에 앉아서 여유 있게 드시는 것이 서서 급하게 드시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밥상 앞에서의 그 짧은 시간이 몸이 영양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바꿉니다. 다섯째,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단백질을 드신 후 우리 몸은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계란이나 북어, 고등어, 두부처럼 단백질 식품을 드신 날은 특히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6잔에서 8잔을 목표로 하시되 한꺼번에 드시기보다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갈증이 느껴질 때는 이미 몸이 수분이 부족한 상태라는 신호이니 갈증이 오기 전에 미리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란은 훌륭하지만 혼자서는 부족합니다. 비타민C 채소를 곁들이고 김을 올리고 때로는 고등어나 두부를 함께 드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매일 드시는 계란의 가치를 2배로 만들어줍니다. 평생 밥상을 차려오신 분들입니다. 좋은 재료를 고르는 눈도 정성껏 준비하는 손도 이미 갖추고 계십니다. 이제는 무엇을 함께 올릴지만 알면 됩니다. 오늘부터 계란 옆에 딱 하나만 더 올려보십시오. 그 작은 한 가지가 몸속에서 받아들이는 영양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건강을 바꿉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거창한 건강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는 것, 편하게 잠드는 것, 오래 걷는 것,
그 소박한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주변에 꼭 함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였습니다.